안녕하세요. 소양수자분 인사드립니다. 며칠 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요번에는 주문받은 화분이 흙이 잘못됐는지 자꾸 터져서 다시 작업하고 하느냐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조금 중간에 하나가 빠졌죠. 다른 때 같으면 벌써 하나가 더 올라왔을 텐데 오늘은 손쉽게 칠할 수 있는 코스모스를 제가 칠해 볼 건데요. 이거는 기존에 했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핑크색하고 레드 물감을 가지고 두 가지 색을 가지고 꽃잎 안쪽을 색칠하는 것도 있고 바깥 쪽을 색칠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통일감 있게 이렇게 해서 칠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칠하는 건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작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셨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에다가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 중에 몇 가지 정도 제가 답글 이렇게 답을 해드리려고요.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채색하는 거 보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늘은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모스는 바탕으로 핑크색을 전체적으로 깔지 않고 이렇게 가운데 쪽이나 바깥쪽 이렇게 위주로 해서 깔아 줄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붉은색, 핑크색, 연핑크색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코스모스를 칠해 줄 겁니다. 우선 그리고 이파리는 코스모스는 이파리가 하늘하늘하게 실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두색으로 밝은색 칠해 줄 거고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어서 중간색을 넣어 줄 겁니다. 요번에는 청록색 안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모스 분위기가 나겠죠. 자, 요거는 코스모스는 요번에 되게 쉬워서 전체적으로 그냥 보시면 웬만한 분들은 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화롭게 이렇게 해서 한번 채색을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청해 주시고요. 자,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던 댓글로 물어보셨던 것도 있고 전화로 문의해 주신 분도 많거든요. 요번에 그거 제가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해 드릴게요.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오늘은 그림이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쭉 봐주십사 하고요. 제가 문의에 대한 거 답변해 드려 볼게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예 재료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쓰는 물감이나 흙 같은 거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저희는 일단 여기서 가까운 게 하누리 도제라서 하누리 도제에서 사서 쓰고요. 흙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초록창에다가 초록 검색창에다가 도예 재료 또는 뭐 도자기 재료 판매하는 곳을 치시면 인터넷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그리고 본인 지역에서 가까운 도제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공방 같은 데서도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강을 안 하고 재료만 사시는 경우에는 도제상에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록창에다가 검색창에 도예 재료를 치시면 도예 재료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나와요. 여주나 이천 쪽에 큰 도제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군데가 나와요. 제가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도예 재료를 치시면 몇 군데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물감도 있고 회사마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물감을 써보니까 뭐 어디 게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칠하는 방법에 따라서 물감이 잘 먹히고 아니면 잘 날아가고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물감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제가 거기에 저희 영상 중에 물감은 못 써, 흙은 못 써 이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세한 흙도 나오고 자세한 물감 나옵니다. 일단은 제가 쓰는 물감은 그거고요.
주로 저도 인터넷에서 많이 구매해서 써요. 요즘에는 택배로 많이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택배비 부담하셔도 되고 뭐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맞춰서 주문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흙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당 또 배송비가 또 따로 붙어요. 그거 감안해서 사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흙을 쓰면 좋은지는 제가 또 아까 그 물감은 못 써, 흙은 못 써 뒤쪽에 보시면 제가 어떤 흙을 쓰는지 어떨 때 어떤 흙을 쓰는지 그런 거 자세히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어떤 화분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흙도 다르게 쓴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게 두 번째 뭘 볼까요? 가마소송은 어디서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서 보통 화분을 만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집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가마소송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가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마 없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떤 분은 가마부터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가마가 한두 푼도 아니고 굳이 가마부터 사실 필요 없으세요. 집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한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되면 보통 한 0.1룹의 가마에서 0.3룹의 가마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정도 분량을 만들어서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가마방에 가져가셔서 구우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굳이 많이 안 하실 거다 하시면 몇 개 안 만들 것 같은 경우는 요즘 근처에 공방들이 많이 생겼어요. 도예 공방들. 도예 공방에 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그걸 뭐라 그럴까요? 체형학습 같은 식으로 조그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가서 여쭤보세요. 가마 소송 어떻게 하는지 키로당 얼마씩 받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또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가까운 공방이나 가마방에 가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지역별이나 아니면 공방마다 편차가 있어서 제가 딱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보통 평균 잡아 보니까 킬로그램으로 따진다 그러면 초벌하고 재벌해서 한 15,000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로당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가마가 없어서 한 가마를 구우러 가려면 한 80개에서 100개를 싸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많이 깨져요. 이게 구워 나온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싸가지고 가실 때 에어캡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박스에다 잘 담아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화분을 급하게 구우시면 안 돼요. 바짝 말려주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말려주셔야 이게 가마에 들어갔을 때 수분이 어느 정도 많이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만약 이게 한 달을 말려도 완전히 수분이 100%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 말려서 가져가셔야 기물이 터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급하게 한 5일 말려서 간 적이 있거든요. 몇 개가. 그랬더니 딱 그 5일 말려서 간 애들만 완전히 쫙쫙 다 터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내 가마에 내 것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다른 분하고 같이 한 가마에 들어갈 경우에는 다른 분의 작품까지도 다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물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흙은 바짝 말려서 가마방에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꼭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은 화분 크기가 많이 줄어드나요? 네,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흙을 처음에 만들어서 이제 화분 바디를 만들어서 우리 고객님들 보여드리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중간에 마르면서 한 10% 줄고 가마에 들어가서도 또 10% 줄어요. 그래서 한 최종적으로 한 20%가 줄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크기가 진짜 많이 줄어요. 그래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항상 20% 정도 준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에 따라 다른데,
습도가 많거나 이런 날이 덥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가 오거나 해가 뜨거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주는 게 프로테이지가 달라요. 근데 이제 그래도 보통 한 20% 정도 준다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흙이 많이 수축이 되는 흙이 있고, 이게 또 토련을 어떻게 해서 오느냐에 따라서도 흙의 그 밀집도에 따라서도 주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조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한 20% 정도 준다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드실 때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20cm의 화분을 만들고 싶다, 입구가 한 20cm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보통 한 2cm에서 한 3cm를 더 넓게 자리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얼추 비슷하게 간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뭘 물어보셨냐면요. 도자기 만들고서 화장토는 언제 바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화장토는 초벌 전에 쓰는 화장토가 있고 초벌 후에 쓰는 화장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초벌 전에 쓰는 화장토를 쓰고 있고요. 흙이 반건조 상태에서 초벌 전에 바르는 화장토를 바르고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바디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바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반건조 상태라 손에 이렇게 흙을 만졌을 때 손에 흙이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의 반건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화장토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화장토를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손에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한번 말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토를 2번에서 3번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흙이 손에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꾸덕꾸덕 마르면 그때 또 조각을 합니다. 이 시기를 잘 맞춰 주셔야 하는데 만약에 화장토 바르는 시기가 너무 늦어버리면 이 화분 위쪽에 그 전 부분이 쫙쫙 갈라져요. 위에서 아래로 쫙쫙 갈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건조됐을 때는 화장토 바르는 거를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물감으로 대신에 한다던가. 어쨌든 화장토는 흙이 너무 바짝 말았을 때 바르시면 쫙쫙 갈라진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각도 마찬가지로 화장토가 반건조된 상태에서 조각을 하시는데 조각을 너무 일찍 하시게 되면 조각을 했을 때 그 흙동이라 그러죠. 라인을 따라서 그림을 그릴 때 흙이 찐득찐득하게 붙어서 나와요. 그러면 라인이 두꺼워지고 막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 흙이 그래서 깔끔하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말려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말린 상태에서 조각을 하시게 되면 화장토 부분이 깨져요. 그래서 라인이 깨끗하게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화장토 부분 그 라인이 찌글찌글찌글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알맞은 시기, 손에 흙이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고 꾸덕꾸덕해서 라인을 한번 쫙 그렸을 때 깨끗하게 떨어지는 그 정도가 딱 알맞은 시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렵지만 몇 번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셨냐면 그림을 쉽게 그리는 방법 물어보셨어요. 그거는 제 영상 중에 생초보도 쉽게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는 방법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림 넣기 어렵기 때문에 저처럼 바로 조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싱지라고 그래서 약간 베끼는 종이가 있어요. 기름 종이 같이. 그런 트레이싱지 종이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흙이 반건조된 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흙이 반건조된 상태에서 트레이싱지를 올려놓고 다시 라인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연필로 그리게 되면 밑면에 화분에 베껴 나오기 때문에 쉽게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 라인을 조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화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면 그때는 조각보다는 직접 붓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화분이 바짝 마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연필로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인을
일단 색깔을 채색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라인을 붓으로 깔끔하게 라인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물어보셨냐면요. 바탕색을 물감이 아닌 고화도 색가루 안료나 색화장토를 해도 되냐고 여쭤보셨어요. 당연히 되죠. 저는 색깔 자체가 조금 진한 걸 좋아하고 선명한 걸 좋아해서 물감을 주로 쓰는데요. 도자기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고화도 색가루 안료를 많이 쓰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딱히 뭐 영상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그건 안 해봤고요. 물감은 그나마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독학을 하고 파고들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가능한데 색가루 안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탕색을 물감이 아니고 색화장토로 하신다면 색화장토는 일찍 바르셔야 돼요. 어느 정도 바디를 만들고 반건조된 상태에서 색화장토를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도안을 따고 그 위에 채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탕색을 진한 색으로 하실 경우에는 그림 들어갈 부분에 화장토를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하얀색 화장토를 따로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하얀 물감을 발라주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밑색이 진하면 물감이 밑색에 먹혀 들어가서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색깔이 섞여서 막 알록달록하게 막 지저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색깔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하얀색 화장토를 따로 그림 부분에 발라주시던가 하얀색 물감을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바르는 순서가 물감을 쓰는데 저는 마지막에 바탕을 칠을 해요. 왜냐하면 그림을 이렇게 먼저 채색을 하고 나면 이 그림이 어느 정도 톤으로 들어갔는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본 다음에 톤에 맞춰서 제가 물감을 전체적으로 배경색도 톤을 맞춰서 물을 더 가감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톤을 맞춰줘서 칠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칠을 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감 대신에 고화도 색가루 안료를 물을 섞거나 아니면 안료가 있어요. 약간 뭐랄까요? 약간 유분기 있는 그런 거를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정확히 제가 안 써봐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전에 한번 여쭤보신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바탕을 진한 파란색을 쓰셨고 그림을 꽃을 하얀색을 했어요. 그랬는데 바탕이 초록 파란색이 유약이랑 섞여가지고 꽃을 다 덮어버리셨더라고요. 불에 구워 나왔는데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안 해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료를 쓰실 때 조금 더 조심성 있게 쓰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많이 알아본 다음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물감이 제일 제가 맞추기에는 편해서 그냥 물감을 쓰는데 대부분들 막 물감이 원체 비싸니까 다른 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물감이 버거우시면 색화장토를 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색화장토는 하얀색 화장토에 색가루 안료, 고화도 안료를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셨을까요? 많이 물어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그런 물어보시는 것들이 제가 지금 많이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많이 날아가는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1000도에서 1100도 막 이렇게 막 식기류 같은 거 만들고 이러실 때는 색깔이 잘 안 날아가는데 화분은 좀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1230도에서 1250도를 떼거든요. 초벌 떼고 재벌 떼서 불의 온도를 2번을 굽고 그러기 때문에 물감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감을 써보지 않으시면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여러 회사 물감을 써봤는데 안 날아가는 물감은 없더라고요. 거의 날아가기도 하는데
색깔을 칠할 때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겹쳐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섞어서 쓴다든가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써본 색깔 중에 제일 많이 날아가는 게 핑크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보라색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가요. 보라색은 뭐 거의 그냥 다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파란색을 먼저 쓴다던가 해서 말려주고 그 위에 빨강색을 다시 덧칠해 준다던가 아니면 그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섞어 쓰셔도 돼요. 보라색에 뭐 빨간색을 조금 더 섞는다던가 아니면 보라색에 파란색을 더 섞는다던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쨍하게 칠하시면 그래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수채화 칠하듯이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제일 어두운 색 이런 걸 찾아주시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날아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약간 뭐랄까요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이 나도록 잘 칠해진다는 거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거의 20분대로 지금 들어왔죠. 이제 제가 거의 영상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간추린 게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을 제가 답변을 해드렸어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계속 문의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대답을 해드렸는데 답글을 써드렸는데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저희 영상 보시고 집에서 이제 만들어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구워도 보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도 찍어 드리고요. 많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이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고수님들 너무 많아요. 숨은 고수님들 제가 부족한 부분 너무 많거든요. 저한테 막 너무 알려주고 싶다 막 그런 것들 있으시면 저한테 팁도 좀 알려주시고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는 010-9064-5404입니다. 거기에다가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의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팁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화분이 예쁜데 판매는 안 하시나요? 이렇게 생뚱맞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가마를 만들어서 이제 가마에 영상 올린 지 한 번 올렸고 두 번째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6월 이제 22일 날 가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쯤에나 해서 제가 영상에 또 세 번째 판매글 영상 올리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구워져 나올 거고요. 현재 있는 화분들은 엑스플랜트에 들어가시면 현재 남아있는 화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작업하는 새로운 화분들을 더 구매하고 싶으시면 아까 알려드린 010-9064-5403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유튜브 보시고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카카오 스토리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소양수제화분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었던 화분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고 주문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주문해서 하시면 가마 들어가기 전에 하시면 가마 구웠을 때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주문을 하시면 가마 구워 나오면 제가 잘 구워져 나온 사진 보내드리고 그리고 발송해드리는 방식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작품 화분만 하느라고 제가 몇 개, 막 한 개씩밖에 안 만들었었어요. 단품으로. 그랬더니 막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싶으신데 막 세트도 구매하시고 싶고 똑같은 걸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많이씩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 수 있는 수량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만들어서 막 찍어내듯이 만드는 화분이 아니고 제가 일일이 다 만들어서 조각하고 채색하는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주문해 주시면 다음 가마에 구워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천천히 이렇게 마음 천천히 기다려 주시고요. 급하게 주문하시면 나올 수가 없어요. 수제 화분이죠 이게. 그래서 수제 화분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네, 그래도 소형 수제 화분이 지금 판매 영상 2번 올려드렸는데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루하루 열심히 기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마는 6월 22일 날 초벌 들어가고요. 24일 날 재벌 들어가서 아마 그 다음 주쯤에나 아마 영상이 올려지게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또 제가 또 열심히 작업하는 사진들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